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조국 구속영장 청구 의외로 쉽게 발부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여러분 김태호TV 50만 구독 돌파를 위해서 빨간색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정경심이 구속 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죄명이 총 14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미 불구속 기소되었던 사문서 위조 한 건이 있습니다. 합이 15건이나 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죄명만 쭉 읊어보겠습니다. 1.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2.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4. 업무방해. 5.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6. 위조사문서 행사. 7. 사기.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9. 업무상 횡령. 10.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11. 금융실명법 위반. 12. 증거위조 교사. 13. 증거은닉교사. 14. 증거인멸교사. 와, 숨이 찹니다. 정말 골고루 해드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범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독 저의 눈에 딱 띄는 그러한 죄명이 하나 있습니다. 2013년 10월경 허위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로부터 두 사람 몫의 인건비 보조금 320만원을 타냈다. 이러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돈을 탐하는 것이 저는 너무도 웃기기도 하고요. 참 치졸해 보입니다. 역시 부자라고 해서 작은 돈을 사기치지 않는다. 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거는요, 없는 사람이 사기친 것보다 있는 사람이 사기치는 게 이게 더 욕심이 많고 정말 죄질이 좋지 않은 거죠. 조국 일가는 이런 종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조민이 장학금을 타간 것이 있었죠. 그렇게 수십억 부자이면서 다른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그러한 학생들이 타가는 것이 그게 마땅해 보이는 장학금마저 조민이 타갔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저는 320만원 그거 작은 돈일지라도 그거 사기로 편취한 것은 분명히 우연이 아니고 아주 고의적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검찰이 드디어 이 집안의 가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만간에 조국을 소환해서요. 조국의 직접적인 혐의에 대해서 혹은 정경심이나 그 딸과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검찰이 조국을 불러서 무엇을 조사할지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WFM 주식을 싸게 매입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조국이 ATM 기기를 이용해서 5천만 원을 송금한 것이 있고요. 그 5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이 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혐의가 매우 중합니다. 공직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뇌물수수죠. 형량이 셉니다. 그 당시 조국은 사정기관에서 가장 막강한 민정수석이었고요. 자신이 직접 주식 매입에 쓰일 돈을 송금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혐의는 조국에게 가장 큰 시련을 가져다 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무거운 혐의가 바로 배임죄죠. 이것은 웅동학원에 수십억 상당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허위 소송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비 관련 문건이 바로 조국의 컴퓨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일반인 같으면요. 이 정도 혐의만으로도 구속이 가능하죠. 충분히 영장 쳤을 것입니다. 세 번째 혐의가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 가장 유명한 혐의인데 바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셀프 발급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직인이 없는 증명서가 조국의 컴퓨터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하니까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봐야죠. 가만 보니 다 증거들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증거인멸과 관련된 혐의인데 이것도 유명한 얘기죠. 조국이 집사 피비 김씨에게 그 하드를 교체하고 있을 때 와가지고 우리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러한 말을 했는데 이거는 저랑 같이 판례까지 찾아봤죠. 저는 이거 증거인멸 방조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김씨의 진술이 있으니까 진술도 증거지 않습니까? 증거가 다 어느 정도 갖춰 있다고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언론상에만 나와 있는 증거죠.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증거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조국 소환 조사를 대비한 그 질문지,
이것을 무려 100쪽이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얘기가 조선일보 발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통상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하기 전에 증거 자료를 쫙 미리 준비해 놓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할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미리 질문 내용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통상 자백을 할 경우와 부인을 할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뭐 자백을 할지 부인을 할지 와봐야 아는 거지만 조국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인터뷰나 이런 데서 부인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 소환되면은 조국이 꾸준히 부인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통상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서 질문지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 사항이 무려 100쪽이라고 하니까 부인을 해도요, 어떠한 근거로 반박을 할지, 그렇게 반박할 자료, 즉 추궁을 할 자료가 아주 많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경우가 있어요. 검찰이 이 조사하는 쪽에서는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상대방을 구속하고 싶을수록 그러한 경우에요, 실제 출석해서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으로 잘 됐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증거가 확실한데 자백을 안 해? 부인을 해? 이러면요, 피의자가 크게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자, 내가 가진 무기가, 검찰이 가진 무기가 시원찮으면요, 자백 이외에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거들이, 그 무기들이 강력하면요, 와서 부인하더라도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지금 검찰에서요, 어떠한 정도로 조국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그러한 무기들을 구비하고 있는지 우리로서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질문지가 100쪽이라는 언론 기사가 이게 사실이라면요, 검찰이 가진 무기가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부인조서 초안을 100쪽이나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조국은요, 정경심과 혐의가 많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경심이 검찰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러한 방패를 뚫고 구속까지 시켰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더욱더 조사가 철저히 되었을 것이고 많은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수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스포츠 경기에서요, 과거 올림픽 경기를 보면요, 유도나 레슬링 종목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선수도 아주 그 유력한 금메달 후보가 있지만 다른 외국 선수 중에도 유력한 그 경쟁자가 있어요. 한두 명 꼭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선수가 기대에 맞게 16강, 8강 잘 이기고 준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유력한 우승 후보, 그 상대방 경쟁 상대를요, 대부분 결승전이 아니고 준결승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가 그 준결승전에서 그 상대방을 만나서 매우 힘겹게 싸웁니다. 정말 격전을 치르고 나서 힘겹게 이겨요. 그래서 두근두근 결승전을 딱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작 딱 까보니까 결승전은 너무너무 쉽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요, 꼭 그 선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준결승이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딱 그 상황과 유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정경심을 수사하는 것이 그 준결승전과 유사하게 매우 힘들었습니다. 뭐 조사받다가 아프다고 가버리고, 뭐 조서를 읽는 시간이 조사하는 시간하고 비슷하고, 포토라인 선언 문제, 압수수색 받는 문제, 이러한 과정에서 얼마나 검찰을 힘들게 했습니까? 여러 곳에서 지원 사격까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도 뭐 정경심 같은 경우에 증거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안도 준비하고요, 조사를 여러 번 한 끝에 결국 힘들게 꾸역꾸역 구속을 시켰습니다. 정경심이 구속되는 그날 온 국민이 후련해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딱 그 가장 힘들었던 준결승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조국은요, 정경심과 상당 부분 혐의가 겹치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사가 좀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국은 아주 유명한 사람, 즉 권력자였다가 사퇴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맷집이 없습니다.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요, 영장 청구를 해야 합니다. 꾸물거리면 안 됩니다.
수사를 하기까지는 천천히 가도 되는데 만약에 소환 조사까지 끝냈다 이러면요, 그때는 지체 없이 영장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과거 노통을 조사하고 나서요, 영장 청구하니만이 이렇게 장기간 끌다가 노통이 서거한 걸 그것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소환 조사 끝냈으면요, 신속하게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상대방에게도 좋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안전하게 구속시켜 드려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수사 상황 관련 언론 보도를 그걸 보면요, 조국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컴퓨터에 연동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확보했다, 뭐 이런 것이 있었죠. 그리고 서울대 압수수색에서 매우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러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저는 구속영장 청구할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다만 분위기 문제입니다. 이거는 곧 여론이죠.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분위기가 꺼지지 않도록 불을 한번 지펴 주십시오. 그리고 상황 자체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속 사유라는 게 있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입니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요,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지 우리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는요, 통상 1천만 원 정도가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기준이거든요. 1천만 원을 넘어가면은 통상 구속수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조국의 뇌물수수 혐의는요, 2억을 훌쩍 넘죠. 이거는요, 통상적으로 이 금액이면요, 무조건 구속이죠.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곤도 5천만 원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국은 거기에다가 추가된 혐의가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에 살펴볼 가장 중요한 구속 사유가 있습니다.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또는 이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인정이 되면은 구속이 가능합니다. 조국이야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이라서 사실 도주 우려는 희박하죠. 그러나 증거인멸 우려는 매우 높다고 봐야 합니다. 이미 증거인멸 관련해서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기자회견과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검찰에서도 부인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조국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자신의 휴대폰 이거 검사들이 원한다면, 수사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내어줘야죠, 딱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휴대폰 제출했습니까? 아니, 영장이 기각되면요, 멋있게 여기 있어 이렇게 내어놓아야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스스로 한 말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짓말도 많이 했고. 여러분, 이러면요, 이거 증거인멸 우려, 이거 차고 넘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분, 저는 이 결승전이 준결승에 비해서 싱겁게 끝날 수가 있다, 저는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가능성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거 한번 지켜보시죠. 조국이 결승전이었는지 준결승전이었는지 우리가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이 시원해질 그러한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